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님. 네, 이번 시간에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낭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낭만 무엇이 있으신가요? 낭만. 네. 강 작가님 요즘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을 많이 그런가요? 해주시는데, 낭만, 강 작가님 뭐라 생각하세요? 낭만. 뭔가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느끼는 거, 낭만. 네. 우리가 낭만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네. 낭이 물결 낭자예요. 물결이 막 치는 게 낭이고, 만자가 뭐냐면 넘칠 만자예요. 물결이 막 쳐가지고 뭔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낭만이라 그래요. 글자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낭만적인 그렇죠. 게 낭만이라는 글자인데, 뭘 넘어서느냐?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을 낭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생각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차갑게 사는 사람들 말고 뭔가 감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낭만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낭만이라는 단어를 좀 잘 안 쓰는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그런 인스타에도 그런 네네. 낭만이란 배를 타고 막 이런 노래도 생길 정도로 네. 워낙에 이성, 이렇게 돈, 경제 이런 거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낭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그런 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우리가 너무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생각에 빠져서 너무 이성적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감성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낭만이라는 단어, 감성적인 삶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어떤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좀 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쪽으로 가다가 낭만적인 삶에 대해서 한번 동경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낭만적이다, 낭만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은 사실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아 진짜 현실에서 좀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이면적인 표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낭만의 좀 뒤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건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감정이 없는 순간은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걸 세 개를 합쳐서 정서라 그러는데 그 정서를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에는 반드시 동반되는 감정과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어떤 긍정과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이렇게 꼬리를 이어지다 보면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건데 그 감정이 없는 순간이 없다라면 우리는 한 번도 낭만적이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낭만에 그 감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낭만을 느끼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 나타났구나라고 알아차리면서 그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음미한다라고 그래요. 음미. 그래서 음미하는 삶이 뭐냐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커피 음미하잖아요. 그게 뭐죠? 이게 커피임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도 음미하면서 살아보세요. 나에게 이런 어떤 뭐 긍정의 감정, 부정의 감정, 예를 들어서 뭐 감사, 감탄, 감동의 감정이 나타났음을 알아차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불평을 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안해하구나 그런 부정적 감정이 나타났음을 알아차리고 경험하는 것. 그게 음미하는 삶이고 그 음미하는 삶이 낭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낭만에 빠지지 말고 낭만을 음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좀 올바른 낭만적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낭만과 로맨틱이라는 게 비슷한 말이거든요. 낭만의 구체적인 모습이 로맨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로맨틱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거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긍정성, 나의 긍정성. 제가 좋아하는 말인 삼감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탄한 일을 찾아보면서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알아차려가면서 음미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굳이 어떤 자연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악을 찾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도 그런 감정들을 음미하면은 그 자체가 낭만적인 순간이 될 수 그렇죠. 있다. 우리가 왜 남자친구가 로맨틱하다고 그럴 때는 되게 이 남자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거나 어떤 이벤트를 해주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참 로맨틱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 참 낭만적이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늘 감사의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낭만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구나, 감탄해하고 있구나, 감동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경험하는 거. 그게 되게 낭만적인 관계이고 낭만적인 삶인 것 같아요. 요즘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사줄 수 있는 가방, 누구나 사줄 수 있는 맛있는 밥 이런 게 아니라 손편지를 오히려 받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 소유보다 우리가 어떤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편지는 편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TV나 미디어에서는 어떤 멋진 남자가 나와가지고 멋진 선물을 주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어떤 이벤트를 할 때 사람들이 와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로맨틱하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어떤 경험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선물을 받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 가치가 바로 낭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유보다 경험으로 인한 낭만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올바른 것 같아요.